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엑셀 VBA 8번째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공 데이터 포털의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임포트한 것을 지난 시간에는 그 엑셀 시트로 바인딩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다 좀 전문적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지난 강좌에서 시청자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실습을 하는 것이 그 맥락에 맞는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본 강좌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엑셀과 그 데이터베이스는 불가분의 관계죠. 엑셀은 필연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최종 그 경영 분석 자료, 결과 자료를 만들어내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깊이 해 나가다 보시면 필연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관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그 실습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엑셀을 이용해서 주로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이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한 80% 정도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 20%, DDL이라고 하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리고 DCL과 TCL은 그 시스템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어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이 부분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참고 삼아 그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네 가지 언어로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실습에서 진행할 내용은, 지난 강좌에서는 우리가 그 데이터 조작에서 셀렉트 문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그 인서트 하는 부분을 오늘 그 새롭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데이터를 가져오기에 앞서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컬럼을 관리하는 것, create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 DDL 랭귀지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렇게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화면이기 때문에 중요 키워드로서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뭐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즉 DML 하고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 키워드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select는 지난 강좌에서 사용을 충분히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insert, 데이터를 삽입하는 부분, 이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 create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드랍 시키는 부분도 오늘 함께 한번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게 이제 그 DCL과 TCL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 그 기재해 놓은 것처럼 그란트, 리볼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는 그 접근 그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 이것을 허가해주고 취소하고, 그리고 트랜잭션 제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그 묶음 단위로 처리를 함으로 해서 데이터의 그 신뢰성, 안전성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즉 데이터를 그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뭔가 잘못이 되었다면 그 롤백하는, 우리가 그 어느 시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롤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트란으로 지정을 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공간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롤백을 언제든지 해서 데이터의 그 신뢰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 트랜지션 제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밋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그 작업 단위를 마무리함으로 해서 묶음 단위로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언어의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요거는 추후 저 본 엑셀 강좌를 진행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부분별로 이렇게 실습해서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생략을 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랭귀지 중에서 요 세 가지를 먼저 간추려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서트 부분. 인서트 부분은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이게 엑셀 테이블 같이 생겼는데 이게 실제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ID, full-name, age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는 현재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추가할 때, 새 항목에 추가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insert가 됩니다. 그래서 요 insert 문을 실행을 할 때 구문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insert into 요게 테이블명이 됩니다. 테이블명을 넣고 요게 필드명과 이 필드명이 되겠죠. 필드명 지정을 해주고 이 두 곳에 각각 이름과 나이를 이렇게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주게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통상 이 ID 부분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일련 번호로. 그래서 직접 자료를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강좌에서 보았던 그 커넥션 객체로 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 문장을 SQL 문장을 실행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여기 이 단계에서 데이터가 삽입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업데이트는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그 레코드에 이것을 레코드라고 하는데 행이라고도 하죠. 엑셀에서는 기존에 35살로 되어 있는 걸 27살로 바꿔라. 그 에이지 정보를 바꿔라 할 때는 이런 문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업데이트 키워드를 쓰고 테이블명을 쓰고 수정할 그 필드 지정을 하고 수정할 값을 넣고요. 그리고 where 조건을 넣어서 유니크한 레코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id가 1인 레코드에서 age 필드를 22로 수정을 해라 하는 것이 이 업데이트 구문의 어떤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SQL 그 쿼리 문장, 질의 문장을 작성을 해서 커넥션 객체로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레코드에서 이 에이지 정보만 수정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elete 문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레코드 중에서 특정 그 레코드를 삭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d가 2번인 레코드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이런 SQL 문장을 사용을 합니다. delete from 어디에서 직원이라는 테이블에서 조건 id가 2번인 레코드 id가 2번인 레코드를 딜리트 해라. 그렇게 되면 그리고 최종 execute 하게 되면 이 레코드가 삭제가 되는 이러한 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문장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그 DML 랭귀지 요 문장의 구조는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으로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 엑셀을 통해서 액세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API 자료를 넣는 것을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엑셀 시트를 우측과 그리고 좌측에 편집키를 좌우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참고삼아 지난 강좌를 듣지 않고 본 강좌를 시청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지난 7번째 파트 7 강좌를 시청하신 후에 본 강좌를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마이 페이지에서 이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를 그 API 신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이렇게 시트에 뿌려주는 것까지 실습을 했습니다. 그 코드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그 필요한 요소 키값 인증키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컨스트 변수를 선언을 해서 그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한 후에 그리고 거기에 접속하는 그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펑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긴 URL을 이렇게 조각조각 행을 분리해서 가독성이 좀 있게 분리를 했죠. 그리고 그 서비스 키 부분에 해당 그 인증 키를 넣고 이렇게 그 지역 코드 그리고 거래 일자 정보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넣어서 이 펑션 API URL에 그 반환 값으로 지정을 해준 후에 API 자료를 시트에 뿌려주는 것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이 코드에서 API 메인에서 실행을 했을 때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고 이렇게 받은 자료를 시트에 표현하는 여기까지가 이 해당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드를 실습에서는 이렇게 엑셀 시트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엑셀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 엑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좀 더 이렇게 그 서식을 좀 지정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모듈을 삽입하셔서 저와 같이 저는 미리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해주시고 실습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놨던 기존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C 드라이브 루트에 템프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서 그 안에다가 API 데이터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실습할 내용을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먼저 쭉 달아놨습니다. 오늘 진행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셀 시트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그 편집기를 좀 활짝 열어서 작업을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액세스에 자료를 넣기 위해서는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XML 라이브러리 그리고 WinHTTP 서비스 그리고 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액세스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와 ADO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팅 런타임은 파일 관리, 데이터베이스 파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5가지를 도구에 참조를 하셔서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5가지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를 하시고 돌아오신 다음 이제 시작은 전역 변수 선언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경로를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C 드라이브의 템프에 그 파일명은 apartment db.accessdb로 이렇게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역 변수는 서브 루틴, 서브 함수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루트에 이렇게 바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키워드도 dim이 아니라 dim이 아니라 저와 같이 forly const 그리고 파일명은 그 이름은 db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s string 하고 이 const 그 상수 형식은 상수 문자열 변수는 바로 값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C 드라이브에 .accddb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DB에 그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갈 테이블 이름을 먼저 변수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역시 전역 변수로 public. 자, 이제 되었고요. 이제 이 그 변수를 통해서 ctemp 안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겠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때는 우리가 텍스트 파일 만들듯이 일반 그 메모장 같은 것을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XS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을 열어서 XS에서 이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서브 함수를 만들겠는데요. 저와 같이 서브하고 create db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소는 제가 안에다 넣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 관리는 무엇이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객체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사고가 나면 복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가 파일을 지우면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사용을 해서 복원이 가능한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이제 XSDB는 그나마 조금 복원이 용이한 편인데 다른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은 복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중복해서 덮어 쓰거나 실수로 지우지 않도록 파일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주 목적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때 기존에 이미 똑같은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 파일 시스템의 약자 FS로 하시고 as script system object 이렇게 해주시고 할당을 하겠습니다. set fs는 new scripting file system object 이렇게 하시고 파트에서 이제 파일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if 조건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파일이 없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이러한 구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if not fs 메서드가 file exist입니다. fs file exist 하고 db 이 db는 이 경로가 되겠죠. 이 경로를 넣고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n 없으면 이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이 있는지를 체크를 했어요. 그럼 만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일이 없으면 false가 되죠. 여기가 false의 not은 뭐가 됩니까? true가 되죠. 그래서 이 안의 구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구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액세스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만드시면 안 되고 액세스 어플리케이션을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액세스 인스턴스는 지난 시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dim 이름은 ACC로 하고 access.application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고 set access 하고 할당을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할당을 합니다. application.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엑셀 어플리케이션을 액세스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 new current database 이렇게 하시고 메소드 안에 파라미터로 db 이렇게 아규먼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끝났어요. 자, 이제 이렇게 끝났으면 항상 하는 것이 있었죠. 저희들이 닫아주셔야 됩니다. 액세스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DB 만드는 데까지만 진행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까지만 구성을 하고 일단 닫고 다시 테이블 만들 때 다시 열고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면 여기에 파일이 생겨야 되겠죠. 서브 루틴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F5를 눌러보겠습니다. 이상 없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후에 여기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달랑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져 있지 테이블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씩 객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다음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파트를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서 끝나면 좀 밋밋하니까 메시지 박스를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어디에 생성됐는지 경로를 한번 더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위에 그 변수로 선언했던 db 변수를 한번 넣어주시고 버튼은 확인 버튼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빈 공간을 두시고 타이틀은 완료라고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만들어졌으면 여기까지 오겠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고 데이터베이스 이번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생성 완료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로를 한번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선언했던 그 액세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왜 여기서 이 생성해 놓은 걸 여기서 액세스를 닫아버리냐 말씀드리면 아까 다시 한번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초기에 한번 만드시면 다시 만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정을 한번 했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든다든지 삭제하는 일은 또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특성 자체가 상당히 오랜 세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생성을 하고 나면 이러한 그 메서드 서브 루틴 자체를 주석 처리하거나 삭제해 놓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요거는 시작할 때 한번 딱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액세스 어플리케이션을 닫고 종료를 했고 다시 테이블을 만드는 데 와서 다시 선언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져와서 이 주석의 내용에 따라서 코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공공 데이터 포털 API 데이터를 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이제 바인딩하기가 되겠는데요. 자, 액세스 객체를 생성한 다음 이제 에러 처리를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 삼아 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특정 라벨로 이동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실수를 해서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 테이블을 만들려고 한다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무심결에 데이터베이스 없이 테이블을 만드는 부분에서 실행을 했을 때 오류를 핸들링해서 이 위로 보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하는 그런 로직으로 그 에러 핸들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n error go to 일단 라벨명을 정하겠습니다. error 라벨.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라벨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쳐놓고 콜론을 찍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이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에러가 없이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에러 라벨 밑에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위에는 보통 exit sub라고 해서 이 서브 루틴을 여기까지 가지 않고 이 위에서 끝내도록 이렇게 하는 로직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하시도록 권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쪽으로 보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서브 루틴의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콜이 되는 거죠. 그래서 create db 라고 지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코드를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엑셀도 열었고
그 DB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DB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래서 DB 연결할 때는 커넥션 객체, ADO 커넥션 객체를 선언하고 할당하겠습니다. connection as ADO db.connection 변수 선언을 했고 인스턴스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커넥션 객체가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 with 구문을 쓰게 되면 그 with 오른쪽에 있는 그 문장을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onnection provide 요거는 스펠링 틀리면 안 되십니다. 액세스에 연결할 때는 요 문장을 쓰는 겁니다. 액세스에 연결할 때 ACE 대소문자 관계없습니다. OLE db.16.0 이렇게 해주시고요. 커넥션 스트링 데이터 소스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 겁니다. 데이터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DB에 있죠. DB 경로에 이 경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됐고 그 다음 여기까지 커넥션 스트링까지 다 맞추셨으면 이제 오픈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픈. 커넥션 오픈까지 하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상당히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다시 그 서브 루틴으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분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도의 서브 루틴으로 그 테이블을 기존 테이블을 지우고 새로 만드는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시저는 서브 루틴은 이름을 일단 make 테이블이라고 작성을 하고 그 테이블을 만들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커넥션 객체를 넘겨주고 ACC, XX 객체를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주어야만 make 테이블이라는 그 서브 루틴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XX와 커넥션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서 생성된 인스턴스를 넘겨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make table 서브 루틴을 밑에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make table 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함수를 만든 다음 보내주는 그 파라미터를 받을 변수를 써야 되겠죠. 관례대로 보내준 아그먼트 이름 그대로 이렇게 기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connection as ADO db. connection 그리고 access 객체 as access application 이렇게 파라미터를 기재해서 보내주는 변수를 받도록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통상 그 아규먼트를 받아오면 저 내용은 여기다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그 샌딩, 파싱한 그 변수와 이 변수는 이름이 같아도 같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거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 테이블을 만들 땐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만들 때는 정규 DBMS에 만들 때는 항상 그 엑셀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 기본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명명하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데요. 이걸 꼭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의미가 뭐냐면 그 기본 키는 그 레코드가 한 행이죠. 하나의 행이 그 테이블 내에서는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그 번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수정할 때와 삭제할 때와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 다 전부 이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옵니다. 엑셀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 엑셀에서는 여기서 만일 9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값도 중복이 되어 있고 이 값도 중복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값도 중복이 되어 있고 이것도 중복이 되어 있고 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거래 금액이 중복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유니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월은 뭐 다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 레코드를 그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그 키포인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복해서 이 여러 개의 조건을 걸어서 검색을 하게 되죠.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예 이렇게 그 자동 필터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서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선택할 때는 상당히 좀 모호한 점이 엑셀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액세스나 같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죠. 항상 이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면 또 자동으로 만들어 버려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 준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숫자로 된 그 중복되지 않는 번호, 그래서 자동으로 넘버링하는 그러한 그 형식이 되고요. 그리고 문자에 일단 UID 등으로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통상 제일 위에 프라이머리 키는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정한 스텝으로 자동 증가하는 넘버링을 하도록 합니다. 만일 이거를 안 하면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항상 최대값을 찾아서 맥스 값을 찾아서 한씩 일씩 더해주면서 해당 그 필드를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그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가급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이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옵션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여기서 받은 데이터의 형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XML로. 요게 그 컬럼이 되겠죠. 컬럼. 이 컬럼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필드의 이름, 그 필드의 값.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죠. 유니크하게 해줄 그 아이디 번호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실습을 하면서 만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코드가 길기 때문에 기존에 그 미리 타이핑을 해놓은 걸 붙여놓고 코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쿼리 스트링을 이렇게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컨스트로. 그래서 create apartment table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지정을 했고, 그 안에 이제 그 줄바꿈을 해서 create table 하고서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그 쿼리문을 작성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DDL 그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의 하나죠. create가. create table을 하게 되면 일단 시작을 한 겁니다.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그 다이나믹하게 테이블 이름을 변수에 지정한 걸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수 이름이 아파트먼트가 됩니다. 그것을 이 변수명을 여기다가 붙이는데, 문자열과 변수를 붙일 때는 일단 그 문자열을 닫고 여기 한 칸 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연결 문자를 쓰고 그 변수를 넣고 다시 이제 문자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엔드 연산 기호와 줄바꿈 기호 넣고 이제 가로 열었죠. 이제 문장 여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번호를 이제 임의대로 이제 추가를 해 주었죠. 그러니까 번호 컬럼은 자동으로 증가하는 프라이머리 키다. 그리고 콤마로 분리를 해주고 연결 문자로 해서 줄바꿈을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요게 되겠죠. 번호를 제외하고는 이 순서대로 작성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건축연도, 년, 법정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건 이 옆에 있는 것이 이게 그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이 거래 금액은 금액이니까 커런시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거래 유형은 짧은 그 텍스트 문자이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 길이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20글자 이내로 지정을 이렇게 한정을 줘서 이 컬럼을 딱 그 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 연도는 4자리인데 2배를 곱해서 8자리로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 년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쭉 해줬습니다. 월도 그렇고 월과 일은 숫자인데 이건 텍스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8자리로 지정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 전형 면적은 보면 이 소수점 자리가 있죠. 더블 형태. 그래서 이 전형 면적은 더블형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넘버 형태는 자릿수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커런시도 마찬가지고 중개사 소재지는 주소지가 돼서 이것은 약 한 200개 정도 200자 정도 지정을 하고 지번도 한 100자 지역 코드도 5자의 자릿수인데 2배 정도에서 10자리를 하고 층도 8자리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해제 사유 발생일과 해제 여부는 문맥상 날짜로 보이나 해당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텍스트 20으로 디폴트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형을 정하기가 좀 애매하면 텍스트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번호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바인딩을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로 닫기까지 그리고 세미콜론까지. 이것은 이 문장은 엑셀 VBA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보냅니다. 액세스 그 DBMS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액세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이대로 테이블을 만들어준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SQL 문장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영을 하기 전에 테이블이 있거나 없거나 일단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테이블이 없는데 삭제하겠다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테이블이 있는데 삭제하겠다면 뭐 그냥 그대로 삭제를 하겠는데 그래서 그러한 오류는 중요한 오류가 어차피 지운다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하라고 하는 의미의 이러한 그 오류 처리를 합니다. on error, resume, next 이렇게 하시고 오류가 나는 문장은 중간에 두시고 그 오류가 그 문장이 끝났을 때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on error, quote 0 이렇게 초기화를 에러 번호를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on error, resume, next 쓸 때는 꼭 이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이 안 나셔도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항상 오류 번호가 0 이상의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코드가 긴 코드를 돌아다니게 되면 오류가 다 처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on error, resume, next를 하게 되면 그 오류가 날 만한 부분이 끝났을 때는 quote 0으로 초기화를 해준다. 이렇게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테이블을 삭제하는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삭제할 때는 커넥션 객체로 execute 실행하라. 그리고 SQL 문장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드랍을 쓸 겁니다. 드랍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여기 이 드랍을 씁니다. DDL 문장이죠. 테이블을 관리하는 맥락이고 드랍 그리고 뒤에 문장은 저와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드랍 테이블 그리고 뒤에다가 테이블 명을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변수에 선언을 해놓았으니까 테이블 네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 네임은 뭐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 전체 경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테이블 네임이라고 해서 이것만 이렇게 기재해 주면 찾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테이블 네임 부분은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일을 지우는 거다 보면 조금 속도가 시스템에 따라서 속도가 좀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느냐면 여기에 조금 기다려주는, 그 다음 프로시저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한 3초 정도 기다리는 그 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그 wai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wait 하시고 그 한 칸 띄시고 now 현재 시간에 더하기 time value, 그러니까 스트링을 time value로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는 이게 두 자리 시, 분, 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에 미래 3초 후에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3초 동안 기다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const 상수형 변수로 문자 변수로 선언을 해놨죠. 그래서 create apartment table, 이 안에는 이 문장, 그러니까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실행은 드랍과 마찬가지로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execute 실행해라 하고 그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db를 지우고 아까 그 테스트 하기로 한 그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아닌 여기서부터 테이블 만들기서부터, 데이터베이스도 없는데 테이블을 만들면 아까 에러가 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러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에러를 발생시켜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에러가 나니까 그때 이 라벨에 와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메시지 박스를 띄우게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드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실행을 해야만 이제 테이블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다시 한번 실행하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오류가 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죠. 이상 없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나오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테이블은 없겠죠. 네, 테이블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오류가 안 나고 여기로 오겠죠. make table. make table에 와서 요 내용을 쭉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 또 여기서도 테이블 만들기도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생성 완료. 역시 같은 맥락으로 테이블 네임을 어떤 테이블을 만들었는지 기재를 해주고 버튼을 하나만 쓰고 타이틀은 완료 메시지, 완료되었다 이렇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이상 없이 만드는지 다시 여기 포인트를 두시고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네, 테이블 생성 완료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그 db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이상 없이 생성을 했는지. 자, 아파트먼트 테이블을 만들었죠? 이제 컬럼도, 필드도 제대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네, 번호하고 거래 금액 쭉 해서 필드가 이상 없이 만들어진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네, 엑셀에서 거래 금액, 거래 유형 쭉 이상 없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엑세스는 이 디자인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각각의 필드에 데이터 형식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번호를 보면 여기 이렇게 열쇠가 표시가 있죠. 이게 프라이머리 키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 시리얼 넘버 자동 증가 일련 번호를 지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인덱스 중복 불가능하고 새값은 증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 없이 잘 만들어졌죠. 거래 금액은 통화로 되어 있고 유형 뭐 이렇게 쭉 우리가 지정했던 대로 뭐 이상 없이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텍스트는 우리가 필드 크기는 문자열 크기는 20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상 없이 잘 지정이 됐고 여기 보시면 최대 문자는 255문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지정을 하실 때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없이 구성된 거 확인했고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 API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넣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 지금 필드는 하드 코딩을 한 겁니다. 하드 코딩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자동 먼저 엑셀에 바인딩 하는 것처럼 루핑을 돌려서 이 각각의 데이터형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드 코딩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처음 생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는 이렇게 엑셀에서 만들지 마시고 여기서 이 디자인 XSDB 어플리케이션에서 디자인 보기로 만드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DB에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해야 되는 목적이니까 사실 스키마를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방식을 쓰든지 편리하신 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데이터를 바인딩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XML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로드로 각각의 로드를 구분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바인딩을 해주는데 여기는 조금 스킬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아이템이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이 하나의 행이라고 그랬죠. 이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DB에 넣을 때는 인서트라는 문을 씁니다. 인서트 문. 인서트 문의 구조는 뭐 이렇게 짐작이 되시겠지만 또 콜론으로 공부를 해서 각종 기호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조립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코드를 보면서 한번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기 제가 여기 구성을 해놓은 데부터 이제 문장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서브 함수를 새로 만들고요. 함수명은 export to access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end serve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걸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커넥션 객체가 필요하고 액세스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파라미터로 받아보겠습니다. connection as abo db connection 그리고 acc as access application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주석 문장 순서대로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API 서버 접속 및 문서 저장형 변수 선언 참조에 추가된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HTTP 프로토콜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dim xml http as new msxml2.server xml6번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지금 변수 선언과 동시에 인스턴스를 바로 생성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큐먼트 우리 HTML, XML DOM 구조 형태를 로드 형태로 담기 위해서 XML 객체를 하나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는 조금 이따가 선언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로드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변수 4가지를 선언하겠는데요. IXML DOM node list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씩 받을 root load 단수로 쓰고 as msxml bim child load 참고서 말씀드리면 요건 아까 제가 타이핑 잠깐 쳤지만 생략하셔도 되는데 이걸 기재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코드가 복잡해졌을 때 구분하기가 더 용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워크시트 바인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에 넣기 아니라 우리는 API 서버에다 일단 자료를 요청한 다음 이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청하는 거는 XML, HTTP 하고 오픈을 하는데 그 파라미터가 get 요청 있고 이제 비로소 API URL 들어가고 동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API URL은 미리 우리가 다른 모듈에다 선언해 놨던 게 있죠. 여기 이 키를 포함한 전체 URL 여기 펑션이니까 반환값이 있다고 했고 이 URL을 쭉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 이 값을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지역, 새로운 기간을 필요하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하드 코딩으로 수정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배울 폼 그 UI를 통해서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당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이나믹하게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이 URL에 들어가셔서 그 지역 코드를 확인하고 필요한 그 지역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표준 코드 관리집 해가지고 여기에 전체가 코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자료를 검색해도 되지만 코드 전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열어가지고 코드, 지역과 코드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드는 10자리인데 5자리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5자리. XML 오픈을 하는데 get 그 API 서버에 get 요청을 하고 get 요청을 할 때 우리는 그 필요한 그 URL 파라미터를 넘겨주고 동기 방식. 그 동기 방식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 비동기 방식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오픈을 했는데 서버가 만일 전송하는데 한 10초가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10초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비동기 방식을 하면 그거 안 기다리고 다음 코드를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저희는 이 응답을 리스폰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뭔가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응답도 없었는데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동기 방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synch가 비동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async, 그러니까 true가 되면 그 비동기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관용적으로 false라고 넣어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오픈을 한 다음 이제 전송을 해야 반영이 되죠. XML, HTTP, send.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청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받는데 받기 전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수신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수신이 안 됐는데도 진행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료가 없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진행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하는 방법은 불리언 방식으로 하시고 리절트에 그러면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컨트롤 I를 눌러보시면 펑션으로서 as 불리언으로 그 true, false 값을 반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수신되었으면 true, 잘못되었으면 fals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물론 그 로드한 절차까지는 XML 로드한 거는 다 그것대로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처리하고 나서 결과가 어떤지까지 덤으로 여기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if문으로 if not 역시 if not result then 만일 그 수신에 실패했으면 exit serve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일 그 실패를 했다면 false가 되죠. 여기가 false가 되고 false의 not은 true가 되지 않습니까? true가 되면 된 다음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exit serve가 돼서 여기서 모든 코드가 끝나버립니다. 밑에 코드를 진행하지 않아요. 무엇을 적어놨든지.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체크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드 정보를 가져오는 걸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로드를 루트 로드스에 담아야 되겠죠. 루트 로드스는 XML document element select loads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슬래시 두 번은 아이템은 그 노드 이름을 포함한 모든 그 하위 차일드
손자까지 다 가져온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루트 로두스에는 현재 여기서부터 전체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이치를 돌면서 시트에다가 자료를 반영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인서트를 해야 되겠죠. 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래서 데이터를 인서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서트문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서트문의 구조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인서트 인투 한 다음에 테이블명을 적고 인서트 할 필드명을 다 적습니다. 우리는 지금 15개가 되죠. 넘버는 우리가 만든, 번호는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자동 인크리스 되니까 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5개에 맞춰서 순서대로, 그와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또 값을, 싱글 커테이션 마크를 넣고서 값을 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트 로드스에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포이치를 돌아서 하나씩 지금 쭉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의 내용은 지금 요거는 빼고 요 값을 이 순서대로 바인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에다 이렇게 싱글 커테이션 마크까지 넣어가지고 쭉 넣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장이 되는데 저와 같이 하시면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구성해야 될 내용은 인서트 문장을 항상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그 코드와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 필드스에 대한 그 문장을 조립하겠습니다. 어떤 문장을 조립할 거냐면 이 가로 사이에 있는 이 필드명을 다 조립을 할 거예요. 일단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이름만 지금 텍스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놓고 하나씩 기재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해놓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넣을 것은 이 가로 안에 문장을 전부 다 넣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로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서 쭉 적어 주시면 됩니다. 거래 금액, 거래 유형, 건축 연도, 년, 사유, 발생, 해제 여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줄바꿈을 쭉 해놓으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 한 화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놔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SQL 문장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요것만 작성을 한 거예요. 요것만. 그러면 그걸 제외한 이 전체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어디가 까다롭냐면 이 필드 값 넣는 부분이 까다롭겠죠. 이제 계속 루프를 돌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QL 변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DAIM SQL 아파트먼트. 여기는 뭐 변수를 쓰지 않고 그대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먼트 FIELDs 하고 values.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요게 스트링이 됐고 여기 이렇게 변수를 넣었죠. 그러면 여기에는 다시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넣고 values 하고 이제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는 values의 이 필드 값을 넣는 부분은 for 루프를 돌아서 이 루트 로드스에 있는 것을 전부 끄집어내서 바인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서트 인트라고 하는 것은 한 행 한 행을 인서트 하는 겁니다. 저 인서트라는 문장은 이렇게 인서트라는 문장은 인서트 인터 해서 필드명 값하게 되면 이렇게 한 행 한 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서트문은 행 숫자만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뭐 텍스트로 만들어서 인서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행 한 행 레코드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value를 한 다음 여기서부터는
그 포이치 루프를 돌아서 그 컬렉션에서 끄집어 내와야 되니까 여기는 일단 종료를 합니다. 이 문장을. 여기서 문장을 종료를 하는데 이제 이 다운표를 시작해야 되겠죠. 다운표. 다운표. 다운표를 시작하고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 마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장을 여기까지 조립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돼 있는 거냐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문장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루프를 돌면서 문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장 1번입니다. 그 루프형 변수 두 개의 i와 j 인트저 형식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is I as integer. for 루프로 그대로 돌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j는 이제 i를 끄집어내겠습니다. i는 0 to 다시 root. 그래서 이제 그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를 우리가 그 프리픽스처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요거를 루프를 돌아서 요거 하나 만들고 인서트하고 요거 하나 만들어서 인서트하고 요거를 할 계획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SQL 문장에 붙여야 되니까 SQL은 SQL and root roads. 요거는 이제 컬럼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전체 아이템의 행. 그러니까 이 아이템의 개수가 J에 해당하는 거고, 이 i는 이 각각의 필드에 대한 수량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하시고 이제 콤마를 찍어줘야 되는데 이것처럼요. 콤마 앞에 싱글 코테이션이 있죠. 싱글 코테이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변수고 요거는 이제 그 SQL 문에 들어가는 스트링이 되니까 이걸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and 하고 이제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양쪽을 감싸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장이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가면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죠. 요 콤마와 싱글 코테이션.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 요 이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조립이 된 다음에 이 루프에 와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 문장을 뒤에 부분을 지워주는 파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left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그 어디서 지울 거냐? SQL에서 지울 거죠. SQL에서 길이만큼 SQL 에 담긴 문장의 길이만큼에서 이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을 빼줬으니까 그리고서 요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닫아줘야 되겠죠. 가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end 표시와 가로를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면은 문장이 이제 깔끔하게 이러한 문장이 조립이 딱 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SQL 여기서부터 시작된 SQL 문이 문장 2가 되고 문장 완료가 되겠죠. 문장 완성 파트가 됩니다. 이제 이 SQL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립된 SQL 이러한 그 유형의 문장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아까 실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커넥션 객체로 execute 했죠. execute 하고 SQL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 문장이 삽입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돌겠죠. 또 돌아서 두 번째 아이템을 쭉 돌아서 문장을 완성. 이렇게 이제 문장을 완성하고 난 상태에서는 요거를 다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루프 밖에 있으니까 이 문장을 이 안에다가 한 번 더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형태가 되니까 다시 이제 이상 없이 조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소를 또 달아드리면 그 인서트 문장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코드를 더 간단하게 이제 해 나가는 방법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듈도 많이 있고,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립하는 파트에 굉장히 훈련이 좀 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결과를 돌려보고 부분 다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한번 볼까요?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자료를 여기서부터 넣을 건데, 이건 자동 인크리먼트, 자동 넘버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쫙 들어가는지 이 코드를 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테이블 파트부터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있고, 자,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이 서브 루틴을 호출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걸 호출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 테이블을 완성을 한 다음 여기서 콜을 해야 되겠죠. 콜을 하는데 그 커넥션 객체를 넣어주고 ACC 객체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쉬워했던 부분을 여기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 끝나면 테이블 데이터 삽입 완료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완료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execute SQL을 할 때 여기서부터 행위 하나씩 삽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j 값이 행의 값이잖아요. 행의 값.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j 변수를 넣어주면 전체 들어간 행위 몇 개의 행위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친절하게 표시해주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명 좀 기재가 됐고 대시로 구분을 해서 여기 가로를 넣어줄까요? 네. 랭스 저기에 빠졌네요. 랭스가 테이블 생성 완료는 주석 처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걸 여기서 호출하면 안 되겠군요. 네.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호출을 해서 모든 프로시저를 막을 내리는 이런 로직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러 로그를 없애보죠. 문장을 잘못 입력을 했네요. 해제 사용 발생일이 아니라 다시 돌리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해제 사유 발생일로 오타를 수정을 했습니다. create db 그리고 메시지 박스 이것까지 한꺼번에 턴키로 가죠. 15개의 데이터 레코드 삽입 완료. 이게 카운팅이 잘못된 거군요. 네. db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5개가 아닌데. 네. 15개가 들어왔네요. 루프를 잘못 들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 것만 들어왔어요. 반복 루프가 되지 않고. 네. 보겠습니다.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childrods. 예, 여기를 잘못했네요. 이거는 childrods가 아니라 여기서는 rootrods가 돼야 되겠죠? 네. rootrods 아이템 개수만큼 이게 60, 그래야 61개의 루프를 돌게 되고, 루프 61개 각각의 차일드 로드를 다시 15번씩 루프를 돌고 조립하고 인서트하고, 네. 이렇게 구성되는 게 맞겠죠. db를 삭제하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 파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완료 메시지 박스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F5 눌러봅니다. 네, 맞죠? 아파트먼트 61개 데이터 레코드 삽입 완료. 자, 그러면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들어왔죠? 네, 보시면 이제 번호가 추가돼서 1년 번호 이상 없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60일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상 없이 모든 데이터가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강좌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조작어로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insert, update, delete, select문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강좌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깊이 있고 디테일한 그런 강좌를 구성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